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사고 이야기를 좀 할게요. 사고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잘 아실 것 같은데, 한문으로 쓰면은 그냥 이렇게 되죠. 역사사서에다가 고침보다 창고. 그러니까 역사 서적물을 보관하는 창고. 그럼 보통 여기에는 뭘 보관할까요? 조선왕조실록. 실록만 보관합니까? 예. 이 성경원 일기는 여기 보관하는 거예요. 예, 성경원 일기라는 거는 딱 한 부만 만듭니다. 한 부만 만들어가지고 필사본이에요. 그거는 임금이 정사를 펼칠 때에 각신하들하고 논의했던 상황들 아니면 이 보고서가 올라온 거, 상토 올라온 거 등등 이런 거를 성경원 출서가 필서를 해가지고 딱 한 부만 만들어요. 한 부만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어디에 보관하느냐 하면 천초간에 보관을 해가지고 천초간에 보관하고 한다는 의미는 한 부를 만든다는 의미는 앞으로 정책을 펼칠 때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갖고 와가지고 참고를 할 수 있다. 그게 조선왕조실록하고 성경원일기하고 가장 큰 차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시정기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 시정기라는 게 각 관청별로 업무를 진행했던 업무 일지에 해당하는 거. 그런데 성경원 일기도 성경원의 업무 일지에 저는 그러니까 꼭 비밀로 할게요. 그런데 이제 실록만은 편찬이 되면은 반드시 내부 내려 답답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 사고에 갖다 피치를 하고 아무도 연락을 할 수가 없다. 단 문제가 생기거나 옛날 실록을 반드시 참고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사관을 보내 가지고 그 부분만 뺏겨서 와 가지고 뺏겼어요. 예 보여준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연산군이 이 실록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에 제가 대답을 했죠. 그 문제 되는 부분만 사관을 보내가지고 평사를 해가지고 뺏겨와가지고 같이 이제 보게 됐다. 그래서 한번 사고에 들어간 거는 절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공개 밖으로 이제 나오는 거는 햇빛에 말린다든지 포실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놔두면은 좀 먹거나 아니면은 습기에 훼손되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후상으로는 특히 여름에는 이 한지로 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상한다고. 사막이나 건조한 지방에 가면은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을 가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데는 여름에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쨌거나 이 사고, 이 조선 초기의 사고 보면은 4대 사고 4개입니다. 천초관, 그 다음에 충주, 전주, 성주. 원래는 하나만 있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제가 슬쩍 언급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원래는 조선 초기에 태조실록, 정종실록, 그 다음에는 태종실록 이런 초기의 실록을 편찬해가지고 갖다 넣은 데가 어디냐 하면은 충주사고. 원래는 충주사고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충주사고에 갖다 넣고 나서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민가에 가까이 있으니까 저 불로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3개를 더 만들었어요. 그 3개 더 만드는 게 춘추관, 성주, 그 다음에는 전주.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 전기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고지가 4개입니다. 4군데에 다 벌어져. 그래서 물론 충주 사고니 뭐니 이런 데 평지에 민가가 가까운 데에 갖다 놓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저 멀리 산속에 갖다 집어넣다. 성주는 가까운 데가 금호산이니까
금호산 산속에. 아니면 충주는 근처산이 어딥니까? 월악산 있잖아요. 월악산. 이런 식으로 먼 산에 갖다 넣자는 이야기도 세조 때 나오고 했는데 그것이 실행은 안 되고 그대로 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임진왜란 때에 나머지는 다 일본군에게 점령돼 버리고 어디가 남았죠? 전주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전주 사고가 유일하게 남았었죠. 그래서 이 전주 사고가 유일하게 남았고 이 사고를 나중에 다시 5부로 만들어가지고 5대 사고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남았던 유일한 분 전주 사고 이 이동 경로를 보면은 전주에서 사고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보존이 됐는데 임진왜란 당시 그 중에 전쟁 중에 그 당시 시골 선비였던 안희 손흥록 이런 전주 인근의 선비들이 전주 사고를 직자 해가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그 실록을 전부 어디로 옮겼는가 하면은 내장산에다가 전부 옮겼어. 내장산에 옮기고 그래서 전쟁이 조금 진정될 무렵에 정부에 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사고에 있던 실록들을 전부 인계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싣고 가는가면 저 육류로 아산 지역까지 싣고 가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해로로 해주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해주에서 한참 동안 보관을 하다가 여기도 위험하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저 깊은 산골 내장산으로 묘양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묘양산에 갖다 놓고 보니까 또 북쪽에 있던 오랑캐들 굉장히 또 침략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만리산으로 갖고 왔다. 물론 이제 만리산으로 갖고 온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한양 가까이, 서울 가까이 있어야 새로 복원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 멀리 놔두고는 복원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복원 작업을 위해서도 이쪽 만리산으로 갖고 왔죠. 그래서 전주 사고가 처음에 보관됐던 유일번 전주 사고가 요렇게 해가지고 이동이 됐다 하는 거를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5대 사고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는 선조가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전주 사고 유일본 이것을 다시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전부 몇 불을 만드냐면 5불을 만들어요. 5불을 만들어가지고 춘추관에 하나 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깊은 산속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5대 사고가 되는데 이제는 태백산 사고, 5대산 사고, 그 다음에는 정족산 사고, 적상산 사고 이렇게 깊은 산속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이 적산산 사고라든지 이것은 원래 어디 있었냐 하면은 묘양산 사고에 있던 거를 일로 옮겼고 이 정족산 사고도 원래는 정족산 옆에 그러니까 강원도 가시면은 정족산 옆에 만이산이 있잖아요. 만이산. 원래 만이산 사고가 있었는데 만이산 거를 다시 정족산 이 정족산에 든가 하면은 그 절이 있죠. 무슨 절이야? 전등사. 지금도 전등사 가보시면은 전등사 그 뒤쪽에 실록가하고 그 있죠. 예. 아마 공식 원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임진왜란 전에는 4대 사고였는데 조선 후기에 다시 제2제를 해가지고 5개의 사고에 갖다가 비치를 했다.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없으면 넘어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주 사고가 굉장히 위험에 처했을 때에 시골 선비 2사람이 나서가지고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내장산에다가 실록을 옮겼다. 안희와 손흥록이라는 그 인근의 시골 선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 선비 안홍록과 손홍록이 그 당시 실록을 옮기고 보관하고 정부로부터 조선 정부에 넘겨줄 때까지 쭉 일지를 기록한 게 이 책입니다. 그래서 임계기사라는 책인데 이 임계기사 보면은 내용은 전주사고를 내장산으로 쭉 이어냈던 그 내용, 시마를 전부 적었던 기록들이고, 그리고 기관을 어디에 했느냐? 내장산. 이거 보이시죠? 이게 굴입니다, 굴. 이 굴을 보면 용굴합니다, 운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실록 괴짝을, 그러니까 보통 실록은 책으로 그냥 이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실록을 차곡차곡 괴짝에다 넣어요. 그 괴짝을 전부 다 이 속에 굴에다가 감춘 거예요. 예, 예. 만약에 이런 시골 선비들의 활약이 없었다, 전주 사고가 불타버렸다 하면 우리는 인민대는 이전에 실록은 역사상으로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실록보다도 훨씬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성경원 일기 같은 것은 조선 전기 것은 이때에 다 불타버리고 또 이관란때 불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원 일기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인조부터 남아있어요. 그 이전 거는 다 불타버리고 없으니까. 그런데 실록만은 이렇게 보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록을 이야기를 하고 조선왕조 실록, 조선 태조 실록부터 쭉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분들이 바로 안희 손흥록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국보로도 지정이 되고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지정이 되고 우리가 문화민족으로서 기록문화의 최고봉으로 항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글이죠. 그래서 안희와 손홍록 이런 시골 선비들의 노력이 있었다. 실록을 생각할 때 항상 이 어른들을 기억을 해드려야 돼요. 역사책에 기록해줘야 아니 애들 국사책에 나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 전기에는 사례, 사고, 평지에, 시내에 그냥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제 깊은 산골로 이제 간다. 그래서 그러면은 4대 실록 중에서 유일하게 전주사고만 남아 있었고 전주사고본 이거를 시골 선비들 노력에 의해 가지고 보존이 됐다가 조선 정부가 그거를 인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보건 사업을 한다. 그래서 선조가 임진왜를 마무리하고 어느 정도 여력이 생겼을 때에 이제는 5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전주사고본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주로 갔다가 묘양산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만이산으로 갔다 했잖아. 그래서 만이산에다가 그걸 두고서 다시 4부를 더 만들죠. 그러면 전부 5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이산에 있던 그런 바로 옆에 있던 지금 전등사 절에 있는 그 옆에 정조산 사고에 갖다 넣었다가 그 다음에 일제 시기에 조선 총독부에서 정조산 사고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 갖고 있던 게 경성제국대학에 가서 보관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실록 5부를 새로 만들 때에 3부를 새로 만들고 한 부는 교정본이 생기고 원래 있던 거 하나 하고 그러면 전부 5개 되잖아요. 그래서 교정을 보던 교정본은 어디 갖다 넣느냐 하면 오대산 사고에 갖다 넣습니다. 그래서 오대산 사고 이거는 일제 시기에 일본으로 갖고 갔죠. 일본 경성제국대학에 동경제국대학에 갖고 갔다가 그때에 마침 관동대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실록이 거의 다 불타버립니다. 한 10일 전에 오대산 사고본 어쩌고 실록을 환수해왔다 해가지고 언론에 굉장히 떠들고 국립보건관광공원이나 이런 데에 그 전시도 하고 했잖아요. 해수해왔던 거. 해수해왔던 거는 뭐냐 하면은 그 도서관에 있던 게 아니고 밖에 대출됐다든지 나가있던 거.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게, 지진여군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짜투리,
그거를 이제 해소해온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어디서 저기 월정사 가면은, 실록 박물관이라고 서로 이제 만들었어. 예.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예. 그래서 월정사를 뚝 가면은 박물관 만들어가지고 해소해왔던 원본, 그 소유권을 갖고서 굉장히 또 많이 다퉜어요. 이거는 국가 소유다. 그래서 당연히 문화재청에서 국립고궁박물관 뭐 이런 데서 이제 소유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저쪽에서는 원래 있던 장소, 월정사 그쪽에 갖다 놔야 된다 어쩐다 해가지고, 결국은 정부가 월정사한테 져가지고, 그 해소해왔던 원본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월정사 쪽으로 여행 가실 때에 한번 들러가지고 실록박물관 한번 보시고, 이게 일본에서 해소해왔던 자투리 실록이 여기 있구나, 이런 걸 한번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 인쇄했던 세부 하나 있잖아요. 새로 인쇄했던 세부, 이거는 이제 한국은 어디 갖다 넣느냐, 태백산 사고에 갖다 넣습니다. 그래서 태백산 사고에 갖다 넣었는데, 태백산 사고본 이거를 나중에 일제시기에 통독부 관료들이 어디다 갖다 놓느냐 하면 경성제국대학, 지금 현재 서울대학이죠. 거기에 갖다 넣죠. 그 다음에 춘추관에 있던 사고, 이거는 불파벌입니다. 인조가 임금이 되고 나서 공신 책봉에 불만을 품었던 이괄이라는 사람, 이 난을 일으켰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이괄이 난을 일으켰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이 난 중에서 한양, 서울이 점령된 유일한 사건. 다른 난들은 수도가 점령된 사례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괄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홍학계를 넘어서 세금정에서 칼을 씹고 해가지고 한양을 접수를 하고, 그래서 인조가 어디까지 도망을 갑니까? 인조가 여기 강을 건너와가지고 양재 여기에서 말뚝거리에서 추강거를 얻어먹고, 아니 남한산 성헌 병저 허락 때 이야기고,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을 가는가 하면은 저 공주까지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인조를 보면은 자기가 칼 들고 임금이 됐는데 도망은 또 제일 많이 다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묘양산. 아까 전주 사고본을 해주로 갖고 갔다가 묘양산에 옮겼다 그랬잖아. 그래서 묘양산 깊은 산중에다가 옮겼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묘양산 사고는 가만히 옮겨놓고 보니까 너무 북쪽이야. 북쪽이라는 거는 북방 세력 중에서 후금이 굉장히 커지잖아. 그래서 후금이 커지니까 나중에 평나라로 변하잖아요. 그죠? 이 후금 세력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묘양산 사고를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은 적상산으로 옮깁니다. 그 기사가 보면 인조실록에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인조실록이 보면은 적산산성어 무주 경내에 있는데, 전라도 무주 부천동에 있다. 무주 경내에서 지세가 아주 험준한데 임진왜란 이후에 성을 쌓아가지고 묘양산에 있던 실록을 이곳으로 옮겨 저장했다. 감추었다. 그래서 무주 곡식을 이것으로 운반해가지고 위급한 때에 대비했다. 그러니까 이 무주를 근거로 해가지고 성을 쌓고 그 성 안에다가 이 실록을 보관하는 거예요. 이 실록이 뭐냐 하면은 광해군 일기네요. 광해군. 아까 이제 광해군을 봤는데 광해군 일기 보면은 이 광해군 일기 지난 시간에 했었죠. 광해군 일기가 왜 중요한가? 광해군 일기 특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원래 실록이라는 거는 당대 임금이 죽고 나서 편찬되는 게 관례인데 유일하게 광해군이 살아있을 때에 편찬되는 거예요. 기아가 있을 때니까. 그 다음에 조선왕조 실록은 거의 다 전부 다 인쇄본인데 유일하게 인쇄를 하지 못하고 손으로 쓴 필사본이에요. 이게 이제 필사본이에요. 손으로 쓰는, 붓으로 쓰는 거예요. 요게 뭐냐 하면은 적상산 사고본이에요. 적상산 사고본. 이 적상산 사고본은 장서각, 그러니까 옛날 창경궁 안에 장서각이라고 있었는데 그 장서각에 보관이 돼 있다가 6.25 전쟁 때에 북한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실록들이나 뭐 이런 중요한 국가 문서들 이런 것들 전부 부산으로 다 이제 피난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장서각에 보관하고 있던 이 적상선 사고본 이것도 분명하게 기차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냈다 그래요. 보냈는데 나중에 행방불명이 되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북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북한군들이 기차를 통째로 노획을 해가지고 이 실록을 갖고. 그래서 김일성 그 정권 하에서 그 역사학자로 굉장히 이름 높은 사람이 김석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김석형이라는 사람이 우리 근대 역사를 일으켰던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김석형이 아마 그 김일성한테 특별 부탁해가지고 실록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실록을 통째로 노획을 해가지고 북한에 가 있는 걸로 보는데 저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 있다 그래요. 그랬는데 제가 2007년도인가 제가 평양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평양 가가지고 이민대 학당 김일성 종합대학 다 가봤는데 실록은 구경을 못했어요. 보여주지도 않고 물어봐 자기들 대답을 잘 알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실록 지금 번역본 해가지고 그 인터넷에서 좀 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실록을 쭉 번역을 했는 기관이 뭐냐 하면은 처음에 시작했는 번역 기관이 세종대왕 기념사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공릉에 가면 세종대왕 기념사학회가 있다. 세종대왕 기념사학회에서 세종필록을 먼저 제일 먼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번역이 시작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관이 좀 작고 하니까 예산 적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고전 전문 번역을 하는 기관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민족문화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한국 고전 번역원. 그래서 한국 고전 번역원 거기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부랴부랴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왜 예산을 많이 들이고 부랴부랴 번역을 했느냐 하면 북한이 번역을 먼저 끝내는 거예요. 북한이 번역을 끝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차 싶어가지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지금 성경원 일기도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원 일기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성경원 일기는 분량으로 보면은 실록의 한 10배쯤 돼. 그러니까 조선 후기 것만 남아있잖아요. 조선 후기 것만 남아있는데 조선 후기 거하고 실록의 조선 초기 전체 분량하고 따져서 후기 것만 남았는데도 실록이 한 5배. 이 정도로 많으니까 번역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 이 성경원 일기 지금 번역하고 있지만은 언제 다 끝날지 몰라. 물론 예산 많이 주면 빨리 끝나게 그런데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번역할 수 있는 인력이 한정이 돼 있잖아. 그래서 인력이 한정돼 있는데 예산만 많이 준다고 해서 빨리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우리 세대가 죽기 전에 번역이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열심히 번역하고는 있어요. 어쨌거나 이 김일성 종합대학에 있는 이 적상사 사고본인데 이게 적상사 사고본이에요. 그런데 북한에 전부 다 가져놨더니 짜투리 몇 권이 우리 남한에 남아있어. 아마 뭐 이 장서각에 보존되어 있던 이 책들 전부 묶어가지고 부산으로 싣고 갈 때에 그때에 같이 안 실리고 누가 뭐 대출이 됐든지 어쨌든지 해가지고 흘러나간 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책이 하나 이거 있어. 요게 요 사진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사진이고 또 그 원래 이 장서각이 지금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가 있어요. 규장각을 아시죠? 네. 한국학중앙연구원도 아시죠? 대답이 없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뭐라세요? 옛날 정신문화연구원은 아세요? 네. 정신문화연구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바뀌었어. 저기 판교 네네. 쪽에 가면 있잖아. 네네. 예. 옛날 정신문화연구원이 설립이 되면서 장서각에 있던 도서가 글로 갑니다. 규장각에 있던 도서는 서울대학으로 가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장서각이라는 게 원래 서울의 왕립 도서관이었던 도서관에 조선시대에 그 장서각 도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장서각에 있던 목록이 뭐 이런 있겠지. 하여튼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 있는데 짭들이 한두 권이 지금 우리가 아마 3권 정도 남아 있을 거라. 3권, 4권. 근데 더 빨간 도장이 조선 통독부인 실력도 이 빨간 도장은 조선시대 지역이 아니고 규장각 같은데 옛날 도서들 빌려보면은 빨간 도장이 여러 개가 찍혀 있어. 가령 예를 들어서 조선 총독부인도 찍혀 있고 또 서울대학교 도서관 해가지고 또 빨간 도장이 찍혀 있고 이거는 조선시대에 찍은 게 아니고 그 후에 이 고서를 관리하던 주체에서 자기들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아까 적상산 타고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 보여주는 거는 정족산본이에요. 정족산. 정족산본. 그러니까 정족산본하고 적상산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요것도 필사본이고 요것도 필사본이잖아. 그렇죠? 광해군 일기는 필사본만 남아있다 그랬죠? 인쇄본 같으면은 틀리면 안 되죠. 똑같아요. 인쇄본은 똑같아요. 필사본은 틀리겠죠. 그래서 글씨체가 두 개가 약간 틀립니다. 선생님 틀립니까? 글씨체가 잘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아니 근데 이 쓴 사람은 틀리니까 당연히 필수적 틀리겠죠. 예. 틀립니다. 특히 뭐가 틀리느냐 하면은 여기 광해군 일기 권 제55 광해군 일기 권 제55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요 제자를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씁니다. 대죽변에 해가지고 대죽변이 들어갈 경우도 있고 풀초변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 사람은 풀초변이고 요 사람은 대죽변이 이렇게 써야 돼 있어요. 그래서 광해군 일기가 필사본이었다. 그런데 이제 적상산에 보관했던 적상산 4호본이나 정족산 4호본이나 이런 거 틀린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근데 저기 한자로다가 썼더라도 글씨 내용은 똑같습니까? 예. 아니 어조서 같은 거 좀 틀릴걸요? 아니요. 똑같아요. 어조사라도 틀리면 안 되죠. 예. 기본 원칙은 어조사라도 틀리면 안 되죠. 기본 원칙은 여기에 글자 끝에 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한 줄에 몇 글자가 들어간다.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예. 그 글자 수대로 그래서 여기에 끝나는 글자 첫 시작하는 글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즘이야 뭐 그냥 누구 하였습니다 이렇게 틀릴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틀리면 안 돼요. 예.
기본 원칙은 다른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오자 탈자가 생길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조선 후기에 가면은 실로 막 이 새로 수정을 하고 뭘 좀 하는 그런 작업들 하잖아요. 그게 이제 명분이 뭐냐면은 기존에 편찬했던 것들이 오자 탈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정해야 되는 명분을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